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김도환입니다. 오늘 중복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춘천은 낮 한때 36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늘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둘 비나 소나기 예보도 없고 본격적인 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수돗물 대란 사태를 빚은 춘천시가 오는 8월 본격적인 피해 보상에 돌입합니다. 춘천시는 보상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밝혔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일괄 보상 방안과 함께 온라인 현장 접수, 우편 접수 등 개별 신청을 통한 증빙 자료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도내 곳곳의 촬영지가 방탄투어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척시의 맹방해변이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쓴 버터의 앨범 자켓 촬영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BTS 성지로 떠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문진의 향호해변과 춘천의 한 펜션 역시 방탄투어의 성지로 뜨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면서 도내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는 코로나 전담 병상 359개 가운데 71.6%를 차지하는 257개의 병상이 사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도내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강원도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내 벤처 창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강원 청년 창업펀드 1호의 결성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의 벤처 창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강원 청년 창업펀드 1호는 앞으로 10년간 1,7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강원형 벤처펀드의 일환인데요. 기술 기반 창업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 수소 산업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투자를 진행하고 초기, 성장기에 있는 도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육성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내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된 배달앱인데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입점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원 상품권과 일부 시군의 지역 화폐까지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주, 횡성, 영월 등 3개 시군의 오픈을 기념해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이 밖에도 올 연말까지 홍천, 평창, 양구, 인제를 비롯한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도내 모든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공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짚어볼 텐데, 자, 송혜림 기자.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 기록했어요. 일단 강원도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시작을 해보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상황 현재로선 심각합니다. 네, 어제를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 5월 3,000명을 넘어선 지 2달여 만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하루 확진자가 54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최다치입니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강릉 지역이 좀 심각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명 확진된 걸로 나왔고 거리두기 4단계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매섭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일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분석해봤더니 연령별로는 20대가 40% 이상을 20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건당국에서는 주점과 PC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강릉시는 지난 19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자정부터 오는 일요일 자정까지를 거리두기 4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을 빼면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이제 강릉이 유일한데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강릉 지역이 더 그 방역의 강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이 현재 비수도권으로선 처음으로 4단계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같은 날 제주도는 3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데요. 전국적으로도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이제 수도권보다 더 강한, 사실상 그럼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방역 네. 조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강릉 지역 그 확산 원인으로는 뭐 이른바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지목되고 있죠. 네, 그 매서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경우에는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는 타 지역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 강릉에서 친선 경기를 벌인 그 연세대와 광운대 아이스하키팀 선수와 감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기도 했는데요. 강릉시에 따르면 이들의 역학조사 결과 서울에서 이미 확진된 뒤에 강릉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경기나 훈련 과정에서 지역 내 움직임, 이동 동선이 꽤 많았던 것으로 좀 알려져서 추가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네. 이제 수도권을 막으니까 강릉에서 이제 풍선이 터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강릉도 4단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강릉 인접시군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쇄 풍선 효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쇄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강릉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자 속초나 동해, 삼척 등 인접시군으로 인접시군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해수욕장이 개장했던 지난 주말에 누적 피서객 수를 따져봤더니요. 강릉 지역 해수욕장은 줄었고 또 속초는 1년 전보다 162.1%나 늘었습니다. 삼척과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이 외지인을 받지 않겠다는 업소들도 속속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162%라고 하면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죠. 예. 3만에서 9만 정도로 아까 뭐 맞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뭐 피서철 또 풍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날린 것 같은데 이번 4차 대유행에서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또 뭐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려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네, 특히 지금 강릉 지역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한근 강릉시장이 최근 브리핑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질병관리청에 변이 검체 의뢰를 한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그 표본 검사에서 델타 변이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모두 표본 조사에서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현재 급속히 번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모두 델타 변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 확진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경우 동선이 매우 복잡해서 역학조사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치명률이랄까요? 감염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빠르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뭐 이달 말이 고비다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는 방역 대책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효과가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 우선 유행 상황을 좀 지켜본다는 계획인데요. 이후 거리 단계 조정 여부는 정부나 지자체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우선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한 건데요. 혈연과 관계없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중에서 사회 활동이 좀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연초에도 한번 했던 정책 같아요. 한 집 한 사람 맞게. 이번 확산 보면 하필 이제 7말 8초라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해안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때 장사해서 1년 장사 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의 아마 그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그 방역 조치가 모쪼록 좀 짧고 굵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송 기자 고생했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전략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이제 이모빌리티.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 해서 3년간에 이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꽃이라고.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들어오고 했는데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이원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자, 계속해서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사 N 이슈 순서입니다. 저희 지원방송은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보는 대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횡성군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신상 횡성군수님, 또 과기부인과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배효 숙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수 장신상입니다. 네. 뭐 이모빌리티 국장님 모신 거 보니까 우리 횡성 토론회에선 이모빌리티 내용 주로 오갔나 보죠. 어떤 내용들 많이 좀 논의가 됐나요, 교수님? 예, 요즘 기후 변화도 심각하고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라도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이모빌리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 이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와 또 연관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2호로 지정을 받았고요. 또 지난해부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네. 전기 화물 자동차가. 그래서 이 같은 그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위해서 지난번에 그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죠. 역시 주제는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현장에서 그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 국장님, 방금 교수님 뭐 전기차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모빌리티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좀 쉽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이모빌리티라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진 대신에 전기 구동 모터를 가지고 구동하는 다양한 이동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엔진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들, 다양한 기업군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아니면은 다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기업이나 국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이모빌리티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국내에서만 보기에는 이제 그 많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단기간, 제일 빨리 이제 상용화를 한 게 사실은 횡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이었고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미 디피코란 기업이 차를 양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 이렇게 양산화가 빨리 된 적은 없고요. 2018년 이제 최문순 도지사님이 그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고, 단 2년 만에 이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속도거든요.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개발 기간을 갖고 있는데 2년 만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게 사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 뭐 잘 사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이모빌리티 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현재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 3개 분야에 3,500억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마련하고 고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기업이 자리를 잡아서 연간 2,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자동화되면은 1만 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사업 기업으로 인해서 현재 한 170명이 고용이 됐는데요. 연말까지는 아마 200명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연관 기업 8개 기업이 횡성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후년에는 800억 원
규모가 투자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한 600여 개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산업을 연관해서 제대로 활동만 된다면 일자리가 한 3,800여 개, 또 3조 한 7천억 원의 그런 경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천의 일반 산업단지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만 5천여 평 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더욱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뭐 아까 정부 상생 일자리 사업에도 선정됐고 하는데 정부나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은 뭐 괜찮은 거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긴 뭐 연구기관 지원이라든지 또 연구 사업들, 또 인증센터, 또 기업 지원센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과 도와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해서 횡성 지역의 이모빌리티 사업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 그럴 테고 우리 배우숙 장님께서는 정부나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횡성 쪽에 좀 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강원도나 횡성군에서는 사실은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미 성과도 작게나마 일단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 지원도 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이게 뭔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불모지에다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결과가 나오면 지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네. 그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모빌리티 산업이 아까 뭐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저번에 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지역 관광 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런 식의 큰 구상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우리 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제조 외에도 지역의 관광 산업하고 연계해서 국내 최초로 모든 이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4만 6천여 평 규모의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또 이모빌리티 연구기관 8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눈내면 삽결이 일원에 이모빌리티 연구소를 신축하고 또 카트레이싱 또 파크 조성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산 클러스터와 또한 관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연구와 더불어서 횡성이 관광도시로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기반 설계 구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 이모빌리티가 연합한 융합된 그런 동력으로 새로이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이제 관광 뭐 이런 산업 생태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보니까 이모빌리티 기반 뭐 슬로우 시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모빌리티는 이제 이동수단이니까 슬로우 시티 이런 거는 좀 살짝 이물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모빌리티라는 그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골 같은 경우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엔진을 제외한 전기 구동으로 다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시책 중에서도 속도를 좀 줄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5030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내 주행을 보통 50km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는데 큰 엔진을 달고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보통 마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말 한 마리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타고 짐을 싣고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마력이면 충분할 걸 지금은 100마력 이상짜리를 혼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쓰고 있는 거는 에너지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뭐 한 15마력, 20마력짜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같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모빌리티를 가지고 슬로우 시티를 만들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 그걸 이제 체험할 수 있어야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외부에서도 유입되는 인력이 있을 거고 그런 인력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그리고 특색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그 전기차를 도입하고 할 때 이런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슬로시티의 기본 전략입니다. 네, 슬로시티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신산업이다,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횡성 지역에서 뭐 이런 산업들을 좀 발전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하려면 뭐 인력 충원도 있을 것이고 기술 개발도 있을 것이고 뭐 한두 가지 뭐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지금 우리 횡성 지역에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군수님? 예, 우선 현재 이모빌리티 산업에 관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임직원이나 근로자들은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가 구축이 탄탄히 된다면 자연적으로 기업 생태계는 산업 생태계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뭐 어찌 보면 참 이제 뭐 아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뤄냈다고 말씀해주시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배우수 국장님 뭐 마무리할 단계이긴 한데 네. 우리 횡성 지역 우리 이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자체만으로도 이걸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업이 또 나선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공존하는 프로슈머형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도 이루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관광산업도 하면서 직접 체험,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런 프로슈머형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마 해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군수님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뭐 저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산업에 취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지금 꾸며나갈 건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횡성 지역입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강한 횡성으로서 육성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뭐 얘기해봤는데 횡성군이 이제 거점 도시가 되고 우리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대화를 바탕으로 이 청사진을 그려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 휴가철 직전에 퍼진 확산세, 또 누적된 피로감, 또 폭염까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현재로선 철저한 방역 수칙과 발빠른 집단 면역 같은 기본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